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달러, 미국 주식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보면 5월 초부터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초에 14,000포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13,000포인트, 며칠 만에 1000포인트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가끔씩 양봉이 나오면서 이거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는 바로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지난 2월, 3월 이때를 볼까요? 이때에도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좋지만 않았죠. 그리고 4월 달에 잠깐 반등하다가 5월 달에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흐름은 2월, 3월 이때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3월 이때에는 국채금리 상승이 이슈였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회복이 나오자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속에 나스닥 성장주가 쭉쭉 빠졌던 것이고요. 지금은 국채금리보다는 원자재 가격 중심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러한 지표들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우 지수까지 볼게요. 다우 지수도 어제 1.99%,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경기 민감주 중심인 다우 지수까지 하락을 했을까요? 지금 미국의 성장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성장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물가가 상승하자 이것이 되려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가격의 상승, 차량용 반도체 가격 상승 이런 것은 자동차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겠죠. 그럼 GM과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원가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기죠. 지금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데 자동차 가격을 올렸다가는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성 악화를 불러오고 이것은 곧 경기 회복의 둔화, 경기 민감주의 둔화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옐런 연준 의장이 잠깐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은 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최근 5월 4일에 갑자기 금리 인상 이야기를 툭 던졌습니다.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날 오후에 나 실수했어. 이거 오해야. 여전히 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정부 사람입니다. 연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 사람이고 최근에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마디 또 했습니다. 옐런과 한패라는 것입니다. 5월 11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사진 속의 이분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대다수 경제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지금 송유관 시설 폐쇄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이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근 발언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월가 뒤흔드는 인플레 불안, 진화, 총출동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화제가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15년 동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조금 그래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크게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가가 많이 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는 양적 완화 정책 조기 축소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과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목표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팬데믹에 따른 제한적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역학 구도를 바꾸지 않을 것,
즉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파로 불리는, 즉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런 것에 조금 더 가까운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역시 평균 2% 이상의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역시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연준은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 테이퍼링을 논의하기엔 이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준의 판단이 맞나?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게 나스닥 지수의 폭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구리의 국제 가격은 지난 8일, 5월 8일이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철강,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올해 들어 50% 올랐고 대두는 2012년 이후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 에너자이저 홀딩스의 CEO는 운송, 원자재 임금 등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연준의 진단과는 반대겠죠. 어쨌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12일 발표 예정인 4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12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에서 발표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6.5%, 전달에 4.4%, 이것을 모두 웃도는 6.8%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가,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물가 역시 올랐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그것이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PPI 강한 반등은 작년 코로나 대유행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 속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 회복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낳고 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습니다.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발표되자 연준에서는 또다시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약한 고용이 더 우려가 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기 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데 언제까지 가냐면 올해 말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통화 정책을 바꿀 순 없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취약한 고용시장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고용이 여전히 낮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없어. 이 말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월간 급여 상승 속도를 볼 때 팬데믹 이전 고용을 회복하는 데에는 2022년 8월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일시적이다, 올해 말까지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어젯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그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2월, 3월 이 두 달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주춤했지만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9%까지 쭉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그 시점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제 미국장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어제 원자재 가격은 일시적으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연준의 논리대로라면은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약간은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는 극강의 안전자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0 초반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대만 증시가 장중에 8% 이상 폭락하고 한국 코스피 지수도 1%대 하락하고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모든 자금이 달러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와 미국의 국채금리 동시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달러와 국채금리 동시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회복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강한 경제 회복에 베팅하면서 달러와 국채금리를 상승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변동성 지수 역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에는 강한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건 역시 한꺼번에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국채금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시에 상승하는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거라 봅니다. 여전히 연준에서는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의 상승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역시 어젯밤 오늘 밤에 10년물 국채 입찰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공급되는 국채의 양이 지난달에 비해서 꽤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이건 역시 국채 금리의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의 가격대가 박스 상단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채의 입찰만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1.7% 박스 상단 부근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상승 속도는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에 미치는 충격 역시 완만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